이인손의 제실인 숙모당의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북강풍수지리연구원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신지리 236-3에 있는 이인손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손묘역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인손묘는 이인손과 부인 노씨와의 합작묘입니다. 이인손은 둔촌 이집이 손자로 이집이 죽은 지 9년 후인 1395년 태조 4년에 태어나 대사원을 거쳐 우의정을 역임하였으며 형주 참의를 지낸 이지직의 둘째 아들이며 영의정 이극배, 형주판서 이극감, 좌찬성 이극동, 좌의전 이극균의 아버지로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학문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인손묘는 예종 1년인 1469년 이곳으로 이장한 것으로 세종대왕이 묻힌 영릉이 원래 이인손의 자리였다고 사람들에게는 알려져 있습니다. 이인손의 묘관로 전경부인 노씨와의 합장지묘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종실록에 나와 있는 예종 직위년 1468년 12월 27일 개축일자에 이계전 분영위장이라고 되어 있어 이계전의 묘로 정했다고 되어 있으며 예종 1년인 1469년 1월 1일 병진일자에 이인손 분재 원능 청룡북이라고 되어 있어 이인손의 묘자리가 세종대왕이 이장될 이계전묘의 청룡북쪽에 있다고 되어 있어 영릉은 이계전의 자리였으며 왕이 묻힐 자리 인근에 있는 묘들은 모두 파내야 하므로 이인손은 그 근방인 청룡 쪽에 있어 이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영릉자리 근처에 있던 성주이씨 영의정 이지기묘도 이장되었다고 합니다. 이인손의 묘를 이장하려고 하니 이 자리에서 연을 날려 연이 떨어진 자리에 이장하라 라고 쓰여 있었다고 하며 연을 날려 떨어진 이곳이 이인손묘인 이 자리라고 합니다. 이인손묘는 화면과 같이 겸허리 모습으로 비가 오면 물이 당판 안에 모이게 됩니다. 좌선 이구로 길게 뻗은 모습입니다. 우선이기 역시 길게 뻗은 모습입니다. 전순을 인작을 가해 인위적으로 넓힌 모습으로 막내가 큰 화를 입었을 것입니다. 공중에서 내려다본 이인손 묘역입니다. 입수의 모습이며 청룡이 묘역 주변으로 가까이 쭉 뻗은 모습으로 청룡자손이 속발할 것입니다. 백호가 가까워 백호자손이 속발할 것이며 청룡처럼 쭉 뻗은 모습입니다. 외청룡의 모습으로 길게 잘 감싼 모습입니다. 공중에서 내려다본 조안산의 모습으로 여러 겹으로 되어 있어 대를 이어 발복받을 것입니다. 안산의 모습으로 안산이 가까워 겸허리 역량이 커질 것이며 안산이 이곳을 잘 환포하고 있어 좋은 부인이 들어오고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모습입니다. 안산으로 도로가 뚫렸으며 묘 쓴 지 얼마 안 된 경우라면 막내와 부인이 화를 입어 요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인손묘는 횡령으로 화면과 같이 우선용으로 들어오며 혈압을 흐르는 물은 좌선수로 서로 태극을 이루어 혈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김해포 20m인 김액이 묘 뒤로 들어오고 있으며 묘의 좌양은 인좌 신양으로 김액선 방향과 일치합니다. 김해포 20m는 보기 드문 엄청나게 큰 것으로 그만큼 혈을 구성하는 지기에너지가 많이 들어와 혈의 역량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묘로 들어온 김액이 수살맥과 만나 멈추면서 축적된 지기가 인방향 하늘에서 내려오는 청기와 만나 묘의 화면과 같이 음택혈을 형성하였으며 청기 방향이 김액선 방향과 나란하여 청기 역량이 커져 청기에 의한 혈의 역량이 커지게 됩니다. 화면이 혈의 가로 크기는 5m입니다. 화면이 혈의 세로 크기는 7m로 이인손묘는 엄청난 역량의 귀혈이 됩니다. 들어온 김액선이 묘 내부에서 두 개로 나누어지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묘는 한 사람이 김액선에 놓여지게 한 분 먼저 묘 중앙에 모셔야 되는 자리이나 이인손묘는 부인과의 합작묘로 화면과 같이 두 시신 모두 김액선 위에 모시지는 못했습니다.
이 경우 화면과 같이 한 분을 기맥선 위에 모시고 다른 분을 그 옆에 모시는 것이 혈의 영향을 더 최대로 받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입수도도의 모습으로 완전히 정돌하지는 않아 안산의 혈장을 잘 응축시켜 준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후룡을 타보겠습니다. 후룡은 조상을 의미하여 흙이 단단하고 양명하여야 조상의 격이 높은 곳으로 후손도 같이 격이 높아지게 됩니다. 후룡은 펑퍼 집안이 비교적 넓어 부가 따르고 자손도 많을 것이며 부인들 또한 많을 것입니다. 후룡이 횡령으로 짧고 후룡이 지그재그로 S자를 그리며 내려오지 않고 양명하여 조상의 격이 높을 모습입니다. 입수맥에 파묻힌 돌이 있어 귀를 가져다 줄 모습입니다. 이때 돌은 흙에 파묻혀 윗부분만 보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고 땅속에 묻힌 부분이 얼마 안 되면 흉이 됩니다. 횡령은 입수맥 뒤로 귀성과 낙산이 보여야 하는데 개발이 되어서인지 귀성은 보이지 않으며 나무 사이로 낙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횡입수의 횡혈에서는 적자와 서자, 본선이 다 발목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인손묘는 김의 폭도 20m로 크고 청기방향도 김액선 방향과 나란하여 역량이 큰 대단한 자리로 이는 이인손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며 이장하기 전의 자리도 명당이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종대왕이 자연에 있는 수많은 혈자리를 놔두고 남의 묘를 빼앗아 이장했다는 것은 자연에 역행하는 것으로 그로 인해 조선왕조가 100년이 연장되었다고 풍수가들은 말하나 예종은 이장 후 1년도 안 돼 20살에 죽고 증손자 성종은 38세에 죽으며 고손자인 연산군은 31세, 고손자인 중종은 56세, 오대손인 인종은 31세, 오대손인 명종은 34세에 죽어 이장 후에도 요절하는 왕이 많이 나와 별로 좋아진 것이 없습니다. 이는 매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뼈만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마음까지 묻는 것으로 과연 세종대왕의 마음이 그 자리에 들어가 편안했을지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편안한 곳에 모셔야 망자가 편안해져 산자도 그 발복을 받는 것이며 요즘같이 망자의 편안함보다는 후손들의 편리성 위주로만 고려하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산소는 고인을 위한 집이므로 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결국은 본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요즘이 현대인의 편의를 위한 화장 문화의 급격한 증가가 출생률 감소와도 관련되지 않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상으로 이인선묘에 대한 풍수지리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북광풍수지리연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